자,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얘기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앞두고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원어민 강사 모임발 집단 감염에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 사례가 추가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현재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치를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야, 너도 할 수 있어. 뉴스픽 본방사수만 해도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들은요.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인 하루 앞인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변인 입건, 내 집 마련 성공, 나라가 왜 이래? 마지막은 조국 조카 실형 확정.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먼저 하루 앞인데 그렇습니다. 7월인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죠.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인원 제한도 4명에서 8명까지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일이 경고라도 하듯이 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75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입니다.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631명으로 83.1%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794명입니다. 4차 유행기라고 불렸던 4월 말 이후에 68일 만에 최다치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했을까 싶죠. 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일주일 더 5인 제한, 10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3단계 격상 기준 일주일 평균 전국 1,000명, 수도권 500명 이상, 도시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은 일주일 평균 464.9명으로 가까스로 2단계 안에 들고 있지만 서울은 252명, 이미 3단계 범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만약에 3단계가 적용된다면요.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영업시간은 밤 10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같은 행사도 5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죠. 우리가 몸소 겪은 지침 중에서 가장 강한 단계로 회귀하는 겁니다. 서울시만 이렇게 3단계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같이 거리두기 3단계에 충족을 하면 적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도권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0, 그러니까 청년층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원어민 강사 모임과 관련해선 영어학원과 주점 등등 현재까지 21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죠. 중대본은 마포구 홍대 일대의 몇몇 바와 클럽, 또 펍 이름을 나열한 뒤에 방문자들은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주간 20대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젊은 층만 탓할 것도 아닌 게요. 활동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백신 접종률도 문제입니다. 국민 30%가 백신 1차 접종을 맞았다는데 평균 80%를 넘는 60대 이상과는 달리 20대는 이제 막 10%를 가까스로 넘겼을 뿐입니다. 20대와 30대를 필두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청장년층들의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자,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고위험군 못지않게 사회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접종 속도도 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을 볼 수험생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하면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른들이 가짜 수험생 행세를 하면서 몰려든 탓에 모의평가 접수창은 모두 마감 딱지가 붙었습니다. 시험을 안 본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70년생 그분도 딸은 이제 실제로 시험 보는 것 같은데 딸이랑 같이 접수하시면서 본인도 이제 백신을 맞겠다 하신 거죠. 25세 이상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7, 8월 달에 좀 백신 접종을 좀 막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접수를 하는 사람들도 좀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신청비 12,000원짜리 백신 티켓 이런 말이 도는가 하면요. 한 입시학원에서는 내가 50대인데 접수 좀 부탁해요 라면서 청탁 전화까지 걸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진짜 수험생조차 시험 접수를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자 교육부가 수험생들 전원 응시를 보장하겠다고 수습에 나서야 했습니다. 코로나 천태만상이라고 해야 할지 나이를 떠나서 진득히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허탈하고 또 화가 날 만합니다. 저는 20대로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지금 못 맞고 있는데 그렇게 그거를 악용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 너무 허탈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픽은 윤석열 전 대변인 입건입니다. 최근에 한 현직 부장검사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의외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임명 열흘 만에 전격 사퇴한 이동훈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입니다. 저는 이제 총장 얘기를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후보 대변인이랑 자리는 숨소리까지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숨소리까지 전하겠다고 했지만 그 열흘 동안에도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해서 논란을 사는 등 소위 말해서 사고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퇴는 메시지 혼선 탓이겠거니 했지 설마 금품 수수에 연루됐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자, 잠시 신채거의 사건 파일, S파일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수산업자 김모 씨를요, 현직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에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사를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사기 전과범이었습니다. 제가 올리자마자 6세 10억 정도의 슈퍼카를 가지고 있고 눈앞에 다 있고 각종 뭐 국회의원들 인맥이 넓으니까 난 이 사람은 진짜 찐인가 보다. 201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엔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1,000억인데 오징어 사업에 투자 좀 하라면서 돈을 가로챘는데 그게 무려 116억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넓은 인맥을 과시하면서 주변인들의 신뢰를 샀는데요. 지난해 한 생활체육단체 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직접 축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다시 구속된 김 씨. 경찰 조사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그리고 종편 채널 현직 앵커 A 씨, 현직 경찰 총경 B 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 전 대변인은 김 씨에게 국회의원들을 소개해준 연결고리 역할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글쎄 뭐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뭐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신상 문제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마고우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두 사람은 과거에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다. 일하는 기간이 잠깐이었지 않느냐라면서 파장을 차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과거에 무슨 친분이 있거나 윤회식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고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정치부 기자로서 활동한 이동훈 대변인을 선택을 한 것이고요. 뭐 일하는 기간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이 그 윤 총장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감싸 안고 함께 가자라고 한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금 실수는 국민의힘 입당 기정사실화 건을 말하는 거죠. 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윤 전 총장의 사람 보는 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입니다. 결국 검증할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첫 사람을 쓴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사퇴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지도자의 덕목에 미흡된 부분을 스스로 자인하게 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네, 이어지는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내 집 마련 성공입니다. 자, 이 축하일의 주인공은 바로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인데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1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순자금은 6억 8천만 원이 들어간 거죠. 자, 지금 이 아파트의 시세는 20억 원, 1년 세도 6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재개발 흑석동 상가주택을 사서 투기, 또 10억 원대 특혜 대출 논란 끝에 사퇴했었습니다.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이 내 집 마련 보도에 김 의원이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결혼 후에 13번 만에 처음으로 제 집으로 이사합니다. 은행 대출 없이 딱 맞춰 산 집입니다. 자, 맨 처음 조선일보 보도는 생애 최초 자가 입주를 축하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글쎄요. 보통 1가구 실거주 1주택은 기삿거리가 아니죠. 다만 김 의원의 과거와 맞물렸기에 기삿거리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위 공직자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조국 조카 실형 확정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자산운용사 코링크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 또 배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는 공모하지 않았고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나라가 왜 이래인데요. 자, 패스형은 아니고 구속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자필 편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 고려대 후배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썼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라면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다. 모든 것은 저 자신의 부족 탓이지만 진실만은 꼭 밝혀지리라고 확신한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 답장 지난 20일 날짜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